드럼 세트 누가 다 모아놨어? 6강까지 여러분 리듬 스트로크 손 연습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드럼 세트의 명칭, 이름부터 확실히 알고 가실게요. 이 드럼 세트에서 맨 아래 큰 북이 딱 위치해 있어요. 큰 북을 바로 베이스 드럼이라고 하죠. 킥이라고 하기도 하고 킥을 밟는 페달이 달려 있고요. 페달에는 비터라는 게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페달을 밟고 비터가 베이스 피를 때려서 쿵 하는 소리를 내게 되죠. 쳐볼게요. 베이스 드럼. 쿵 하는 소리를 내는 게 바로 베이스 드럼 큰 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작은 북,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죠. 스네어 드럼은 보통 왼손으로 처음에 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양손으로 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네어 드럼 위에 보면 탐탐이라고 하는 작은 북들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북, 이것을 스몰탐, 작은 탐이라 해서 스몰탐. 근데 작은 탐이 가장 고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탐이라고도 합니다. 하이탐 옆에는 미들탐, 중앙에 있는 탐이다 해서 미들탐. 그 다음에 미들탐 아래에 플로어탐이라는 게 있거든요. 플로어탐은 마루, 바닥 이런 뜻이잖아요. 가장 넓은 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넓은 탐이 가장 저음을 내기 때문에 로우탐이라고도 합니다. 탐 3개를 그냥 탐 1번, 2번, 3번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탐 3개를 한번 쳐볼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일단 하이탐, 스몰탐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고요. 미들탐은 하이탐보다 조금 낮은 톤이 돼요. 자, 미들탐 아래에 있는 플로어탐은 더 저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낮은 톤. 플로어탐은 굵직하고 묵직한 소리가 나죠. 물론 플로어탐보다 더 저음이 바로 베이스 드럼입니다. 스네어가 가장 고음이고요. 하이탐, 미들탐, 플로어탐, 베이스. 고음에서 저음으로 소리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위에 이렇게 쇠로 만들어진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심벌이라고 합니다. 각 개별 명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보시면 왼쪽에 왼발로 페달을 밟아서 치는 이 심벌이 있는데 이름은 하이햇 심벌이에요. 하이햇. 이것은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밑에 있는 심벌이 버텀, 위에 있는 심벌이 탑 심벌. 이렇게 해서 왼발로 페달을 밟으면 이 두 장의 심벌이 닫히게 되거든요. 이것을 클로즈 하이햇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열고 치기도 해요. 열어놓고 치게 되면 오픈 하이햇이라고 하는데 클로즈 하이햇과 오픈 하이햇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먼저 클로즈 하이햇. 닫힌 상태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열고 쳐볼게요. 오픈 하이햇. 좀 시끄럽죠? 헤비메탈이나 하드락 같은 곡에서는 오픈 하이햇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픈과 클로즈를 섞어서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디스코 리듬 같은 거 칠 때 왼발에 페달을 밟아서 다양하게 리듬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하이햇 심벌입니다. 기본 리듬을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악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은 크래시 심벌입니다. 크래시 심벌은 곡을 연주하다가 내가 액센트로 주고 싶을 때 사용해요. 왼쪽 크래시는 보통 16인치, 오른쪽 크래시 심벌은 18인치 이런 식으로 약간 크기가 다르고 소리가 약간 다르게 나겠죠? 왼쪽 크래시 심벌의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크래시 심벌은 이 스틱의 한 요 정도 숄더라고 하거든요. 숄더 부분으로 심벌의 엣지를 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쳐서 울리게 만드는 거죠. 자, 오른쪽 크래시 심벌은 이 정도 위치를 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숄더로 엣지를 쳐서 울리게끔 만드는 거죠. 크래시 심벌을 치실 땐 팁으로 위에를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팁으로 위에를 치면 팁이 깨지기 십상이고요. 위에를 치는 것보다 엣지를 치는 것이 소리가 훨씬 웅장하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크래시 심벌을 치실 때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세트 같은 경우는 추가 구성을 좀 해놨는데요. 크래시 심벌은 보통 곡에 어떤 액센트를 줄 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액센트가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다. 나는 가볍게 액센트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스플래시 심벌.
가볍게 액센트를 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차이나 심벌이에요. 가장 강력한 액센트를 줄 때, 곡이 멋있게 웅장하게 짠 끝날 때, 그럴 때 사용하게 되죠. 굉장히 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락 음악을 좋아하고 또 차이나 심벌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드럼에 앉는 자세, 이 악기들의 타점과 이동 동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드럼을 앉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의자를 좀 높게 앉아요. 제가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좀 높이 앉아서 치는 게 드럼 세트를 칠 때 훨씬 편해서요. 의자를 조금 높게 앉는 편인데요. 엉덩이는 살짝 반만 걸터 앉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이 다리가 허벅지부터 다리가 의자 밖으로 나와 있어야 오른발 왼발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너무 의자 깊숙이 앉으면 다리를 허벅지까지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엉덩이를 살짝 반 정도만 걸터 앉고 다리를 양쪽 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앉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네어를 치실 때는요. 사실 우리가 패드 연습할 때 그 패드가 스네어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네어를 패드라고 생각하시고 딱 중앙에 가운데 삼각형을 딱 만들어 놓고 앉으시면 돼요. 스네어와 이 탐탐은 전부 가운데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운데 타점을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면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스네어부터. 치실 때 삼각형으로 가면서 내 시선이 스틱 끝을 따라가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면 내 허리가 따라가 줘야 합니다. 상체가 가만히 있고 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스틱 끝을 따라서 내 시선이 이동하면서 허리도 상체도 반드시 같이 돌아가는 모양으로. 그래서 내 정면에서 뭐든지 삼각형을 그리면서 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크래시 심벌을 친다.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이 양팔이 11자 평행선을 그리는 게 좋아요. 미들탐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플로어탐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위치에서 왼손을 이렇게 빼보면 11자 평행이 되죠. 왼쪽 크래시 심벌을 칠 때도 이 삼각형에서 그대로 수평으로 올라간 지점을 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크래시 심벌 혹은 라이드 같은 경우도 왼손과 오른손이 11자 평행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동선을 이동시켜 주시는 게 보기도 좋고 소리도 예쁘게 납니다. 전공생이나 프로드러머들이 연주하는 동영상을 위에서 광각으로 잡아 촬영한 장면들을 보면요. 연주할 때의 동선이 정확히 삼각형과 11자 평행선을 그리는 등 매우 아름답게 이동하는 동선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기 좋은 상차림이 더 맛도 좋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도 뭐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자세와 위치, 타점 이런 것들을 몸에 잘 습관을 들여 놓으신다면 훨씬 좋은 소리 또 더 멋진 폼으로 연주하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자세가 좋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교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전자드럼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보자들, 아마추어로 드럼을 시작하시는 분들일수록 처음에는 어쿠스틱 드럼에서 연습하고 연주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자드럼은 아무래도 진짜 나무와 쇠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드럼에서의 터치, 그 질감을 느껴보지 못한 채 그냥 고무나 메쉬에 대고 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강약 조절이라던가 내가 어느 정도의 세기로 드럼을 쳐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악기는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어쿠스틱 드럼에서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그 느낌 그대로 전자드럼을 연습용으로 이용한다면 좀 괜찮을 거예요. 드럼을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 특히 시니어 남성분들이 처음에 장비빨부터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싼 전자드럼을 집에다 다 구매해 놓고 드럼 학원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그냥 근처에 학원 방문하셔서 괜찮은 어쿠스틱 드럼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또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시고 스스로 좋은 드럼 소리가 뭔지 구별할 수 있을 때쯤 1, 2년 정도 학원에서 연습하신 다음에 전자드럼 구매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드럼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확실히 알고 사야지 남의 말만 듣고 사다 보면
드럼이 애물단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드럼셋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알고 계신가요? 드럼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드럼 세트는 인건비가 만든 자본주의의 비트라는 슬픈 현실이 담겨있는 악기입니다. 웅정한 드럼 세트가 사실은 인건비를 아끼려는 꼼수에서 태어났대요.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큰 북, 작은 북, 심벌즈는 각기 다른 사람이 하나씩 들고 쳤다고 합니다. 타악기 파트에만 서너 명의 월급이 나갔대요. 돈이 없던 소규모 극장들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인건비 아까운데 혼자서 다 칠 순 없나? 그래서 드러머들은 손으로 바쁘게 이것저것을 번갈아 치기 시작했고 손이 2개라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바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1890년대 뉴올리언스의 한 드러머가 발로 밟는 베이스 드럼 페달을 발명했다고 해요. 덕분에 오른발로 쿵쿵, 양손으로 팍팍 혼자서 악단 하나를 대체하는 현대 드럼의 뼈대가 완성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카우벨이나 호루라기까지 다 매달아놔서 잡동사니 세트, 트랩 세트라고 불렸던 이 악기가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열풍을 만나 하이햇과 탐탐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멋진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멋진 거 맞아요? 멋진 드럼 세트라기보다 우리에겐 이걸 왜 한 대 다 모아놔가지고 혼자 치기 힘들게 만들었어 라는 원망이 먼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런 원망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씩 따로 치면 되게 잘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암튼 자본주의의 이 인건비 절감에서 시작해서 페달 기술을 거쳐 재즈로 완성된 드럼 세트. 오늘부터 드럼 소리를 들으실 땐 효율성과 흥이 대폭발하는 이것은 자본주의의 비트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드러머들한테는 진짜 이거 돈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 다양한 악기를 다 연주하는 거니까 그만큼 다른 악기보다 2배, 3배 이상 사실 힘든 게 드럼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연습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많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취미 드럼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초기에 기본 연습에만 투자하시면 취미 드럼은 그렇게 어려운 악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Let's play the drum louder now.